일단 계속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혹시 여기까지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뭔가 의문이 있다. 설명을 너무 잘했나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아직 뭐 크게 의문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기업 간의 거래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죠? 그냥 그 거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것도 이 산업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분류를 한 거 HRD라는 용어가 생소하시죠? 생소하신가요? 네. HRD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직업교육 생각하시면 됩니다. HRD 분야, 직업교육 분야, 재직자 분야, 동일한 거라 생각을 하면 돼요. HRD랑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휴먼 네, 리소스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기업 내에 그 사람을 자원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네, 보통 이 자원이라고 하면은 금전적인 자원, 돈 있죠, 돈 기업에서. 근데 물적 자원 같은 거, 뭐 기계나 설비들 아니면 뭐 건물들 이런 거 물적 자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인적 자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인적 자원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것들은 감가상각이 돼요. 물론 부동산은 아니겠지만 부동산은 인서울하면은 더 가지고 있을수록 예, 폭등하잖아요. 투기의 어떤 상징으로 요즘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감가상각 기계든 뭐 설비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예산 돈 있으면 쓰게 되잖아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인적 자원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약간 뭐 이렇게 약간 저수준의 어떤 학습이 되어 있으면 계속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 학습을 함으로 인해서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적 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직자 교육을 HRD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교원 연수 평생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HRD 기업 내 교육은 대기업이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1원인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하고 싶으신데 지금 그거 아니에요? 이러시면 네? 그죠. 직원 수도 맞아요. 계속 교육해야 될 텐데. 맞아요. 정답입니다. 직원 수가 일단 많아서 일단 그래요. 아까 말했죠. 처음에 제가 이번 수업 초반에 비용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했죠. 비용적인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전사교육을 예를 대기업 한다라고 하면 뭐 1000명 단위에서 10,000명 단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오프라인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한 반에 우리 뭐 이렇게 보통 어떤 뭐 강연 듣는 것처럼 한 100명 이렇게는 잘 안 해요. 예, 그들이 이제 보통 교육할 때 한 20명도 안 되지, 한 16명 뭐 이렇게 보통 강의를 하거든요. 직무 교육 같은 거 할 때. 그러다 보면은 사실 그 분반을 몇 개나 하게 돼서 나누기 한번 해보세요. 저 수학이학 해서. 그죠? 분반을 엄청나게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강사 투여도 많이 해야 되고 그 강사 투여하려면은 자질이 좀 균등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들쭉날쭉하면 또 문제가 되고 그죠? 그런 문제점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런 1원인 같은 경우에는 좀 유능한 강사 초대를 해서 균질한 강의를 동시에 이렇게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인 거죠. 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기본 교육 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안전교육 같은 거나 정보보호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매년 실시해야 되거든요. 모든 사업자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들에서는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시행을 하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실시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강사
불러가지고 초청해서 스케줄 짜고 이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닝으로 많이 돌리는 상황이에요. 대신에 이제 그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는 그 교육 담당자가 뭐 개발사한테 부탁을 하는 게 작년하고 좀 다르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요청을 많이 해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좀 다르게 포장을 해서 만들어주길 원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수요가 많아요. 아까 저기 실태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업에서 수요가 많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LMS 아까 시스템 있죠. 시스템 학사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냥 개발 의뢰를 해서 개발만 해주고 우리한테 탑재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자기네들도 개발해요. 그들이 내부에서 개발도 해요. 근데 이제 대기업에서 중에서 자체적으로 학사관리 시스템이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의뢰를 하죠. 이렇게 의뢰를 하죠. 멀티캠퍼스나 이런 휴넷 같은 회사에다가 우리가 교육이 필요하니까 개발을 해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회사의 휴넷이나 멀티캠퍼스 가지고 있는 그 컨텐츠 있죠. 그걸 좀 쓸게요 라고 해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을 하는 형태로 됩니다. 공기업이나 협회도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매출 규모가 많긴 하지만 어떤 수익률 부분에서는 대기업보다는 좀 약한 부분이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뭐 제조업이야 인원들이 많긴 하지만 조금 작은 기업들 뭐 100명 내외 기업도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그런 인원들을 위해서 컨텐츠 개발한다? 힘들겠죠. 네. 100명 인원이 개발하기 위해서 이러닝 컨텐츠 개발 한번 하려면은 한 수천만 원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비용 효율이라는 그런 측면이에요. 한 10,000명 정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뭐 수천만 원이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하지만 100명 기준으로 하는데 수천만 원이면 비싸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면은 뭐 그 중소기업 관련된 뭐 협회들이나 그 중소기업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협회들이나 아니면 그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있거든요. 뭐 진흥원 같은 그런 공공기관들에서 학사관리 시스템 운영해요. 그래서 그 중소기업들이 어떤 그 교육들이 필요한지 니즈 파악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업이나 뭐 공기업 협회들이 이런 컨설팅사에다 이런 회사에다 의뢰를 해서 니네들 가지고 있는 거 쓰든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신규 개발을 좀 해주든지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 회사들이 그러면 개발 인력을 가지고 있느냐? 대부분 없습니다. 자체는 없어요. 대신에 이 인력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기획과 관련된 포지션들이 많습니다. 교수 설계자긴 한데요. 스토리보드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큰 맥락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니즈가 있구나.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라는 큰 바운더리를 잡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고객하고 의사소통을 많이 하죠. 의사소통 많이 하고 거기에다 큰 흐름의 어떤 기획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면 이제 그 기획안을 토대로 해서 개발사한테 의뢰를 해요. 우리 이러이러한 기획안으로 해서 과정 개발을 할 텐데 그 이후 거를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의뢰를 합니다. 자, 요런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원 연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표적인 사이트 이렇게 두 개, 티처빌이나 뭐 아이스크림 연수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연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이렉트로 개발사한테 일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야 될 거거든요. 네, 자기들이 운영을 이 연수원들의 고객은 누군가요? 학습자들은 누군가요? 네, 교사잖아요. 교사죠. 그러니까 교사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연수원들은 보통 어떻게 영업을 하냐면 교육청들에 보통 영업을 많이 해요. 학교를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교육청 가가지고 뭐 이렇게 좀 그 관할에 있는 학교들을 좀 이렇게 해달라고 많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기네들이 이제 니즈 파악, 그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컨텐츠들이 필요한지, 요즘에 트렌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파악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연수를 이제 이렇게 개발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여기 역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발 그 관련된 인력이 있는 데도 있긴 있는데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발사들이 많이 위주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성인교육 시장이에요. 성인교육 시장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평생교육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어요. 지식이라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문이라고 했죠. 물론 여기 대표적으로는 지식으로 했는데 공공기관들이 많아요. 자기네들 학사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요. 뭐 대학 중에서도 뭐 교원대학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이제 그 예비 교사들 대상으로 해서 뭐 이렇게 제공하는 이런 그 학사관리 시스템 가진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입찰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우리 그 나라장터라는 사이트 아시나요? 입찰을 하기 위해서 보통 나라장터의 그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접속을 해서 이제 공고를 올리죠. 이러이러한 컨텐츠 개발이 필요한데 참여하실 회사를 모집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개발사들이 입찰 참여를 하고 거기 선정된 회사들이 이제 컨텐츠 개발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공공적 평생교육 기관들은 이렇고요. 일반 민간기관들 있잖아요. 민간기관들은 뭐 일을 똑같이 하죠. 그냥 다이렉트로 개발사들한테. 그래서 각각 뭐 예를 들면 대기업에 포진할 수도 있고 뭐 협회 쪽에 갈 수도 있고 뭐 교원연수 쪽에 진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개발사에 이제 이렇게 소속이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컨텐츠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긴 하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네. 개발사에는 어떤 분들의 구성이 구성이요? 보통 교수 설계자가 있고요. 디자이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D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편집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제가 LMS 소개를 해드릴 텐데, 프로그램과 관련된 간단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개발자들이 좀 포진돼 있어요. 구성이 거의 한 그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딱 이해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어떤 그 모습들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요런 것들 예를 들면 뭐 우리 회사에서 내가 개발사에 있는데 입찰 참여하자. 이게 무슨 의미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교원연수 컨텐츠 의뢰가 들어왔어요. 아니면 어디 기업에서 컨텐츠 의뢰가 들어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맥락이구나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아무것도 이런 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 교수 설계자로 신입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체계를 딱 이해를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쉽게 능동적으로 좀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산업에 대해서 지금 이 책에는 정말 몇 페이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좀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소속의 어떤 기업별로 어떤 교수 설계자의 어떤 역할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소개를 좀 더 해드릴 건데요. 앞서 장표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약간 언급을 해드리긴 했죠. 특히 뭐 이런 멀티 캠퍼스, 휴넷 이런 회사들 여기에 포지션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교수 설계자가 있긴 있는데 포지션들이 어떤 역할을 많이 한다고 했죠? 기획과 관련된 역할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자 하나 더 질문을 던지면 예를 들어 이 컨설팅사 회사의 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협회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고객사가 되는데 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교원연수 시장하고 HRD 시장을 좀 봤을 때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학습 대상자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학습 대상자들이 어디 있나요?
기업 내에 있죠, 기업 내. 이너 서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이라는 회사 바운더리 내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티처비 아이스크림 원격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나요? 학습 대상자들이. 외부에 있죠, 밖에 있죠. 외부에 있죠. 하나 좀 더 볼까요? 여기 지식이라는 사이트들 원격 평생교육이 있는데 지식 특기 한번 볼까요? 지식 특기 이거는 이제 경기도민 대상으로 하는 운영되는 사이트거든요. 평생교육 사이트거든요. 어디에 있어요? 응? 경기도 밖에 있잖아요. 여기 기관에 있는 밖에 있잖아요. 그죠? 이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게 뭐에 중요하냐면 다음에 좀 설명드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구나. 자,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교수 설계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요런 프로세스를 거쳐요. 자, 요런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이렇게 과정을 거칩니다.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밑에 보시면 그 영어가 있죠. 네, analyze, design, development, implement, evaluation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 글자 보면 A, D, D, I, E 이렇게 되어 있죠. 앞 글자만 봤을 때. 그래서 보통 요거를 AD 모델이라, 모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AD 모델, AD 모형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컨텐츠를 만들 때 처음에 시작하는 게 분석을 해야 된다. 뭘 분석할 거냐?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설계라는 게 이제 우리가 교수 설계하는 그 디자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교수 설계하는 거. 그 다음에 디자인이 됐으면, 우리가 설계가 됐으면 그 스토리보드라는 게 만들어지고, 스토리보드라는 걸 통해서 개발이 되고요. 그리고 실행이 되고 평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온라인상에서는 그래요. 우리 강사하시는 분 지금 두 분이잖아요. 그죠? 두 분도 똑같아요. 자,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이거는, 이 모델은 뭐냐면 온라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에도 해당된다. 교육과정 개발이라면 요 프로세스를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분석해야 돼요. 내가 학습시킬 사람이 누군지. 제가 강사입니다. 지금 오프라인 강사예요. 뭐 컨텐츠 개발하는 거 아니고 오프라인 강사입니다. 내가 강의해야 될 학습자들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게 분석하는 거. 설계라는 걸 해야 돼요. 사실 오프라인에는 설계라는 것을 모르는 강사님들 많다고 했긴 했잖아요. 하지만 설계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긴 하다. 이러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 저는 어떤 활동을 했나요? 여러분들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첫 번째 시간, 네, 말씀해주세요. 네. 지도안 작성이나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네, 지도안 작성 잘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를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했겠죠.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제 어제 활동도 했던 거, 처음에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 해야 돼요. 서로 라포 형성해야 돼요. 카드 또 그림 보고 희낙낙 거리고 맞죠. 그렇게 하면서 했고, 자기소개도 했고요. 그게 다 제 꿍꿍이가 있었던 거죠. 저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있죠. 앞에서 퀴즈도 풀었죠. 퀴즈. 어제 배웠던 거 잊어버렸을 거야. 이분들. 한번 생각을 나게 해줘야겠다. 이런 활동들 다 계획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댓글 다는 거 있죠. 댓글 다는 거, 공유를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게 다 한 거죠. 그게 설계입니다. 오프라인에서. 개발은 뭔가요? 강의에서 개발은 보통 여기 강의 교환 만드는 게 개발이에요. 강의 교환 만드는 거. 실행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실행이죠.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는 이 자체가 실행인 거고요. 평가는 이후에 예를 들어 여기서 센터에서 뭐 만족도 조사를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가는 뭡니까? 여러분들 취업 잘하는 거. 그런 평가의 어떤 잣대를 낼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 자체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관계없이 하는 거다. 다시 온라인으로 그러면 돌아가서 한번 더 볼게요.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땐 이러닝을 사용할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직면해 있는 환경이 뭔지를 파악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우리 코로나 상황에 작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작년에 생각을 했는데 막 코로나가 팡 터졌어요. 정말 교육부에서 난리 났죠. 허둥지둥 제일 바빴던 데가 교육부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한 게, 우리 비대면 교육 하겠습니다. 했죠.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카메라가 없어. 맞죠. 카메라 없고, 그치, 카메라 없었고, 또 약간 취약계층 같은 게 노트북도 패드도 없어요. 그래서 잘못 생각했던 게 그거지. 노트북하고 패드 정도는 누구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게 전제가 깔렸던 거예요. 그죠? 그때서야 이제 뭐 임대하는 방법들 소개 안내하고 이래 부랴부랴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이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분석 단계에서는 크게 내일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학습자 자체에 대한 분석도 해야 돼요. 이 사람 연령이 어린인지 성인인지에 대한 분석도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됩니다.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데 이러닝을 하라고 해. 분석이 잘못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뭔가 해야겠다. 이런 게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제 측면에서 과연 이 사람이 관심 있는 주제가 뭔지 아니면 필요한 주제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는 금방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요소들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 근데 분석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앞으로 잠시 더 돌아가서 이 상황에서 대기업에 있는 직원들은 이너서클, 그러니까 우리 회사 내에 있는 대상자들을 통해서 뭔가 하는 거다 라고 하면 학습자들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을까요? 대기업에다 학습자들은 내부 사람이 제일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보통 대기업 쪽에서는 HR더라고 HRD에다가 ER을 붙여서 HR을 담당하는 담당자, 교육 담당자가 있습니다. 교육 담당자들이 우리 회사에 이러이러한 교육들이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요구사항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뭔가 회사 내 성희롱 사건이 터졌어. 그럼 주시시켜야 되잖아요.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이슈가 뭐고 이런 것들 파악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취합을 해서 요구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요구 분석을 하는 거,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원연수 시장 어떻게 한다고? 외부에 있다고 했잖아요. 외부에 있는데 이것들은 분석을 어떻게 할까요? 외부에 있는 교사들한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그걸 어떻게 파악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실 있어요. 물어보기도 하고 교사분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아까 인기 있는 강사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인플루언서들 있으십니다. 교사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SNS 찾아가서 어떤 걸 잘 하시는지, 어떤 요즘에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것들. 아니면 트렌드 나오는 리포트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고,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과 같은 경우에는 도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보통 분석이라는 활동을 하긴 하는데 이게 내부에 있는지 학습자가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이게 달라진다. 그런 감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분석됐습니까? 분석이 됐다.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런 컨설팅 회사들 멀티캠퍼스에다가 우리 이런 필요가 있어가지고 교육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큰 맥락에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냥. 이러이러한 건 했으니까 좀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제안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기획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 대기업의 담당자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교육에 대한 맥락은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러닝에 대한 맥락은 잘 몰라요.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에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멀티 캠퍼스나 휴넷에 있으신 분들은 이러닝은 또 잘 만드는 거기에서 좀 빠삭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담아내면 좋을지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기획안이 크게 하나가 나와요. 협의라는 게 기획안이 나오고 그 기획안을 토대로 해서 개발사 컨택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디자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뭐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개발을 한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미리 예고를 조금 드리면 다음 내일은요 요구 분석에 대한 부분만 따로 떼어넣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학습 대상은 누구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학습해야 되는지,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계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된다. 활동 적절한지,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게 적절한지, 그 다음에 학습 내용이 분석 내용을 좀 잘 반영했나?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교환이 학습 내용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나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사실 교육생 입장에서는 설계까지는 사실 좀 잘 알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던 그런 부분이 활동이잖아요, 그죠? 유 선생님들도 지금 이렇게 뭐 교수 설계자라고 이제 거기에 양성 교육에 계시긴 하지만 아마 뭐 미리 찾아보신 분도 사실 계시긴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전에는 좀 설계라는 부분이 사실 낯설고 어떤 활동인지 좀 궁금하고 이랬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설계까지는 사실 조금 이렇게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개발 부분들 보면 개발된 산출물을 보고 이러닝은 학습을 하고 아까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뭐 교환을 보고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행 부분들 이런 환경들 오프라인에서는 이런 교실 환경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은 온라인에서는 시스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잘 되었는지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부분 이것을 하고 나서의 어떤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러닝에서의 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어떤 정부의 어떤 자금을 받는다 했을 때 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심사제도 있었죠. 그런 것도 평가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텐츠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그것들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운영사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학습자들의 어떤 수료율 같은 거 있죠. 수료율이나 수강 신청률 있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수강 신청률이 왜 낮아졌어? 수료율이 왜 낮아졌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사실 뭐 유도를 한다든지 뭔가 뒤에 액션들이 취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어떤 교육의 어떤 개발의 절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틀을 머릿속에 딱 가지고 계시면 뒤에 게 이해가 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랍장 정리할 때 칸막이 이렇게 구획 정리하듯이요. 네, 이것도 이렇게 구획 정리를 하시면 이게 분석과 관련된 이야기구나. 이게 설계와 관련된 이야기구나. 뭐 이게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여기까지 지금 할 텐데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네.
경우는 실제로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은 따로 있고 그분이 내용 콘텐츠를 다 제공해 주시는 상태인 건가요? 아니면 그 기업의 이런 부서 설계자가 그런 것까지 다 맡아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정리가 안 되신 거군요. 그럼 이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쯤에 한번 정립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뒤에서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어쨌든 질문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 오프라인 강의에서는요, 강의를 할 때 그 강사가 없는 강의를 생각할 수 없죠. 그죠? 온라인에서는 강사가 없는 강의가 있잖아요. 이해가 될까요? 보셨죠? 강사 없는 강의 보셨죠? 네, 캐릭터도 있고, 그냥, 뭐, 나레이션만 나와서 이렇게 그 텍스트가 도식들만 지나가는 거 뒤에서는 설명하는 게 튜토리얼이라고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 역사적 의미가 있고 그런 건 사실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우리가 1년에 시작이 되는 부분은 어쩌면 웹페이지 형태로 처음에 시작이 했거든요. 처음에 동영상 강의가 없었어요. 동영상 강의 시작이 되지 않고 웹페이지 형태. 이렇게 웹페이지 가면 이렇게 텍스트들이 있고 그림이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어요. 초반에는. 왜 그럴까요? 기술이 아주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그때 당시에는 동영상 처리하고 제가 97년, 98년 네, 뭐 이렇게 다 그 세대 사셨잖아요. 그죠? 혹시 그 세대 안 사셨나요? 여기 있을 수가 없는데, 그죠? 그때만 해도 인터넷 속도가 정말 이게 이미지 하나 불러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다 보니까 웹페이지로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0년 전으로 이게 이런 활성화가 그때부터 됐었어요. 처음에 제가 접했을 때 어떤 컨텐츠들이 이런 웹페이지 형태로 동영상이 없이 웹페이지 형태로 좀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인터넷 속도가 빨라져서 쓰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강사들이 이제 동영상 형태로 이제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영상을 찍게 됐는데 말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같이. 말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말 못하시는 분도 사실 계세요. 그렇죠? 근데 사실 강사란 말 잘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말 잘하시는 분들은 강사들이지만 강사분들 대부분이 우리 강사분들 지금 두 분이서 계시긴 하지만 보통 강사분들이 포지션이 되는 게 어떻게 포지션인지 공통 역량과 관련된 포지션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보통 우리가 일단 제가 설명을 하고 싶게 HRD, 그러니까 성인 쪽에서 재직자 대상으로만 이야기할게요. 우리 뭐 아동학습 이쪽, 뭐 청소년 이쪽은 좀 제재를 하고 부분 빼고 이해할게요. 재직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공통교육하고 직무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공통교육은 뭐냐면 재직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되는 거. 파워포인트 역량, 커뮤니케이션 역량, 뭐 기획하는 거, 문서 좀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통 공통 역량이라고 해요. 네. 또 강사분들은 거기에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 수요가 많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재직자 역량, 직무 역량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뭐 학교에서 전공부 같이 회사에서도 특정한 기술을 가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 교육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그러니까 강사분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기술도 있어야 되고요. 수요가 작잖아요. 브로드하게 다양한 사람들 대상으로 한 강의들은 수요가 많으니까 접근하기 좋은데 재직자 대상으로 하는 파이가 요만한 걸 갖다가 내가 강의를 하려고 그 기술도 익혀야 되고 그죠? 노력한 대비해서 ROI가 안 나와 투입된 대비해서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잘 안 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 어떻게 가르치냐? 누가 가르치냐? 현업 실무자들이 가르쳐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인재개발원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인재개발원이 어떻게 하냐면 하다가 일을 현업을 하는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일을 정말 잘하는,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강사 한번 해볼래? 그래서 강사 육성을 시켜요. 그런 실무자들이. 근데 육성되어서 오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강의 잘해요. 근데 강사로서 그 사람 이제 커리어 패스, 경로를 갖다 그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강의 잘하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잘하는데 강의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 원고만 써줘요. 원고만 써주고, 그것들을 이제 강의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가서 이거는요, 이런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캐릭터도 등장을 시키고, 나레이션도 좀 등장을 시키고, 이런 코너들도 좀 제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제공을 해서 좀 재미 요소를 넣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게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캐릭터 형태, 아니면 튜토리얼 형태. 이렇게 제공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그게 맞겠죠. 교수 설계자가 해야 될 일이 맞겠죠. 일단 원고를 나중에 실수가 할 때 보여드리긴 하는데 줄글로 된 걸 갖다가 이렇게 각색도 좀 해야 되고 구성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좀 많고, 대신에 어떤 SME들이 사실 역량이 좀 많다, 강의 잘한다라면 사실 교환 없어도 돼요. 자막 띵띵띵 해도 일거리가 줄어들긴 해요. 하지만 그런 게 많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력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공통교육은 많지 않아요. 왜? 우리가 환경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정부 지원으로 많이 했잖아요. 공통교육 지원 안 돼. 직무교육이 돼야 돼. 직무교육 1년을 만드는데 강사 모집이 쉽지 않다. 그래서 1년인 교육에서 교수 설계자의 어떤 파이가 좀 커질 거예요. 그 역할이 좀 커진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좋은 질문 주셨어요. 원래 저거를 제가 어느쯤에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사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말씀드려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질문을 주시면 이제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이러면 이제 잠 못 주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잠은 잘 주무시라고 미리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잡고 계시면요, 이제 뒤에 부분 이해가 쉬우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 디자이너